안녕하세요. 다 같이 부자되기 카페지기면서 농지 투자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농지 OK 윤수영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지난 월요일에 올린 칼럼 글에 대해서 유튜브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말 체험 농장 또는 도시근교 농지 투자, 돈 되는 농지로 탈바꿈시키는 농지투자법이라는 제목으로 칼럼 글을 올렸었습니다. 최근에 주말체험 영농에 대한 법이 바뀌고 하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시거나 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근교 농지 투자라고 하는 것은 농지연금이라든가 이런 것과 활용해서 하는 것도 좋고, 또 사업장이라든가 임대용이라는 수익형으로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시켜서 하는 것으로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주말 체험 영농을 하면서 또 그거를 도시근교에다 하면서 농지연금이나 수익형으로나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하는데, 이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오늘은 주로 주말 체험 농장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돈 되는 농지로 탈바꿈을 시키거나 돈 되는 농지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뭐 제촌작용을 안 하면 주말 체험 영농 농지도 이제는 비사업용 토지가 되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주말 체험 영농 농지가 제촌을 하든 안 하든 사업용 토지가 되었었지만 지난번에 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비사업용 토지로 되었다는 거. 물론 제촌작용을 하면 제촌작용에 대한 입증에 따라서 사업용이 될 수도 있고 양도세 감면까지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너무나 다 잘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러면 주말체험 영농 농지가 어떤 건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고 농업인이 어떤 것인지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주말체험 영농 농지라고 하는 것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해서 취미생활이나 여가 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그러면 농업인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를 하거나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에서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1년 중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 외에 뭐 축산을 하는 사람, 또 농가에서 일하는 사람, 이런 분들도 농업인이다. 그래, 이 앞에 1, 2번이 이제 주로 우리가 농업인 얘기를 많이 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말 점용 농지라고 하면 주민등록 세대당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는 이제는 취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취득해야 되는데, 농업진흥지역의 밖의 농지를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마을 주변, 도시 주변에다가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사업용이었던 게 이제 제촌작용을 하면 사업용, 그렇지 않으면 비사업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기가 살고 있는 인근 지역에, 즉 제촌 지역에다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결국은 그곳이 어디냐? 도시의 변두리 지역이 된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이런 데다 눈독을 들여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농지를 취득해서 주말체험 영농도 하고, 그 다음에 제촌 작용도 하고, 그러면서 사업용 또는 양도세 감면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장에서는 이제 세금 부분을 주말 체험 영농 농장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은 차치하고, 주말 체험 영농 농지를 하면서 내가 돈도 벌 수 있는 방법, 이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세금이 중요해졌다 이런 얘기야. 물론 그 농지의 값도 많이 올라야 되지만 세금을 절세하는 것도 많이 중요해졌다. 그래서 사업용 판단은 3년 중에 2년, 5년 중에 3년, 보유기간 중에 60% 이상을 재촌작용을 충족하면 사업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하면서 8년 이상 재촌작용을 하고 이를 입증하기만 하면 1년에 1억 원, 5년에 2억 원까지 양도세도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결국은 제천자경 지역의 농지를 사서 사업용으로 만들고 양도세 감면도 받고 한다 그러면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사업용이 되는지 양도세 감면에 대한 의구심이 들겠지만 현재의 세법에서는 제천작용을 하고 이를 입증하기만 하면 모두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주말 체험용 농지는 어디에 해야 할까? 계속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지만은 이제 저 들판에 경지 정리된 데는 농지 투자가 불가능하다. 왜? 대부분 농업진흥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마을 주변이나 도시 주변으로 와는데 면적이 좀 적다 하더라도 이왕이면 이런 데다가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데 즉 토지 소재지 또는 토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 그 밑에 나오네요. 그 지역에서 주말 체험용농으로 하라. 그리고 제촌작용을 해서 사업용으로 만들어라. 그런 얘기고, 그러면 계속해서 제촌작용에 대해서 충족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제촌이 어떤 것이냐 또 한번 살펴보자. 제촌이라고 그러는 것은 농지 소재지의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또 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또 농지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하는 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부천의 농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강남분이 제촌이냐 아니냐, 연접한 시군구는 아니에요. 연접한 시군은 양천구, 강서구, 그 다음에 구로구만 부천시와 연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구들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강남구에서 부천까지는 한 25km 정도 되기 때문에 제촌 지역에 이 3번 항목에 대해서 제촌 지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작용은 뭐냐? 농작물을 상시 재배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재배하는 자. 다만 여기서 농업의 소득이 3,700이 넘으면은 그 기간은 제촌작용 기간에서 뺍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면서 실제 농사도 지어야 되고 이런 농사를 지었다는 입증 자료들을 가지고 있으면 아까 위에서 한 그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용이 되고 8년 이상을 충족하면 양도세도 감면받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부부가 있다 그러면 소득이 적은 분으로 하시면 돼요. 소득이 많다 그러면. 그 다음에 소득이 우린 다 많어. 정말 그런 분은 주말 체험용농으로 하시면서 계시다가 은퇴 무렵에 가서라도 2년 이상만 제촌작용하면 되니까 이런 분은 또 그렇게 맞추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이런 거를 다 설명드릴 수 없다는 점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풀고 나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작용했던 입증 자료는 농사를 지으면서 들어간 각종 농자재 등 구입 영수증이 확인 내역이 모두면 됩니다.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가지수가 많으면 좋고 해마다 여러 가지면 좋고 그래서 결국은 이건 누구냐? 세무서 담당 직원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이런 것은 거의 그냥 100%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카드 영수증인 경우에는 견적서나 뭐 간이세금계산서나 이런 그 내역이 뒷받침이 되는 거를 하면은 완벽한 서류가 되고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약간은 좀 다툼의 여지가 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우리가 보통 얘기는 개인적으로 주고받는 영수증이라든지 간이세금 계산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여기 인근 경작자가 확인해주는 경작사실 확인서, 소위 말하는 인후보증서라는 거, 이런 것들은 보조적인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보유했는데 7년치만 농사지은 게 있고 중간에 1년 1년씩이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영농회장이나 주변의 경작사실 확인서로 10년 동안 이분이 농사를 지었다. 이런 확인서가 들어가면 7년간은 있고 그 사이에 1년 1년 뭐 한두 번 없던 기간에 그 자료가 없는 기간에는 이분이 10년 줬다 그랬는데 7년치 자료가 있다. 중간에 한두 해가 없다. 이러면은 담당 기관에 보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그런 해에 다행히 간이세금 계산서로 구입한 영수증이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보조적으로 이거를 참고사항으로 해서 인정해 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간이세금 계산서만 있어. 그런 영수증만 있어요. 8년치가. 그러면 인정받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때는 다 내가 제출했는데 네가 안 믿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담당자로 앉아서 있는데 그런 서류를 갖고 왔다 그러면 믿어줄 것이냐 안 믿어줄 것이냐로 판단하시라 그런 얘기. 역지사지로 항상 그러면 좋게만 생각하시죠. 내가 냈으니까 나는 해줄 거야. 근데 아마 그런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더 안 해주더라고요. 예, 예, 주말체험용 농지를 어떻게 그러면 사업용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제천자격 영농을 안 하는 경우에 영농을 또 못하는 경우에 아까 3,700만 원이 넘는다든지 또는 현재 사놨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제천자격을 맞추지 못하다든지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사업용어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제천자격이 가장 좋지만 불가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일정 기간 후에 재천 자격 가능하다면 아까 얘기했죠. 은퇴가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 뭘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정리되면 한 2년 3년 내려가서 재천 자격 기간을 맞출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다. 그다음에 재천자경이 가능한 배우자나 가족에게 증여를 해서 재천자경을 하는 방법도 있다. 예. 근데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된다. 그러면 타 용도로 전용해서 사업용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주택이라든지 근생이라든지 뭐 창고라든지 뭐 이런 걸로다가 개발을 하는 거예요. 개발을 해서 개발 허가를 받고 2년이 경과한 후에 매도를 하면 사업용으로 보여줍니다. 건축물이 준공되고 나서 2년이 아니라 허가를 받고 나서인데 이때도 허가를 받고 나서가 있는데 허가를 받고 나서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착공계를 낸 날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매도를 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허가 받고 나서 하는 것과 착공계를 내는 것은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착공계를 이왕이면 내고 나서 2년 후에 반드시 매도를 하셔라. 사용 검사가 나오고 또 사용하고 안 하고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팔 필요가 없고 하신 분이라면 매도하기 한 3년 전쯤에 가서 내가 이렇게 타용도로 전용해서 할 것인지 그냥 비사업용으로 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돼요. 지금 앞으로 10년 후에 15년 후에 아니면 언제 팔지도 모르는 것을 지금 타용도로 또 그 지역에서 별로 그 사업용으로 타용도로 바꿔놨을 때 이용객이 없는 거를 할 거를 갖다가 수익형이 안 나오는 걸 갖다가 미리 하실 필요는 없다. 한 매도하기 3년 전쯤에 그렇게 하셔서 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업용 토지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가 현재는 10%입니다. 현재는 10%인데 내년부터는 지금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20% 가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장기 보유 공제를 안 해주겠다 그래서 이런 그 사업용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이 남았을 때 10년, 15년은 이상을 하고 1억이 남았을 때에는 금년도에 매도하면 세금이 1,950만 원으로다가 8천만 원을 내 손에 쥐게 되지만 내년도에 하면 세금이 5,300만 원이 되고 내 손에 남는 건 결국 4,600만 원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이라도 내년 이후에 바로 내가 팔아야 될 것이라면 올해 차라리 1, 2천만 원을 덜 받고 팔아도 올해 파는 게 더 훨씬 이득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쵸? 3,300만 원 차이가 나니까 1, 2천만 원을 덜 받고 팔아도 올해 파는 게 훨씬 낫다 그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만약에 10억 원이 양도 차익이 났다 그러면 어떠냐? 금년도에 팔으면 3억 6천만 원을 세금을 하고 한 6억 4천만 원 정도를 손에 쥐게 됩니다. 6억 4천을 손에 쥐게 되는데 내년도에 팔으면 어떻게 되게 되냐? 반대로 세금이 6억 4천이 되고 내가 손에 쥐는 게 3억 6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때는 뭐 1억씩 막 깎아줘도 된다. 올해 차라리 하는 게. 예,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이거를 재촌작용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금이. 재촌작용을 하겠다 그러면 세금이 여기서 1억 1천만 원이 오히려 줄어들게 해줍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2억 5천만 세금을 내게 되고 7억 5천을 손에 쥐게 되는 거예요. 아까 재촌작용 8년 이상에 대한 것을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게 1억 1천만 원이라는 그 수익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촌작용 이용하실 거면 8년 이상 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감면을 받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시라. 오늘은 간단하게 금년도에 팔 것이냐 내년도에 팔 것이냐 또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이냐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내가 사업용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도세 감면을 받는 것은 그러면 어떤 거냐? 감면하고 있는데 8년 이상 재촌작용을 하는 경우 또는 4년 이상 재촌작용하고 대토하는 경우 이때는 종전농지를 포함해서 8년 이상 재촌작용을 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1년에 1억 원, 5년에 2억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4년 이상 재촌작용을 하고 대토하는 경우에는 5년에 1억만 감면을 받습니다. 예, 5년에 1억만. 이런 조건을 하고 이걸 입증해야 돼. 내가 농사를 지었다는 걸 입증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하시고 그래서 그 입증 자료는 아까 여기 있는 이런 자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자료들을 예, 이거는 가지수가 이거 말고도 무지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은 그 자료들을 무수히 많이 갖추시면 갖추실수록 더 유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말점 영농농지는 농지원부나 농업경제에 있는 공적 장부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없다는 하니까 정말 내가 농자재 구입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만 가지고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농업인보다도 더 필요한 서류가 더 많고 또 하나 세무서에서도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여다본다는 거. 일반 농업인의 농지보다. 그래서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고 확실하게 챙기셔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재촌작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이게 100평 이상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데 지금 현재 1,000만 원 조금 안 들어갑니다. 근데 한 1,000만 원 잡으시고 직접 못 하시니까 1,000만 원 잡으시고 하시면은 비닐하우스를 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330제곱미터 농지가 있으면 되느냐가 아니에요. 시설이 330제곱미터야. 그러다 나니까 얼마 정도 있어야 되냐면 최소한 400제곱미터 이상 있어야 됩니다. 4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갖고 있다면 시설을 재배하고 거기에서 하는데 그때는 농지원부 농업경채 등록을 해서 농업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농업인의 조건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지역농협 가입도 가능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재촌작용 서류를 만드는 데나 또는 그 부가세 면세나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고 그래서 유리하니까 약 400제곱미터가 좀 넘는 땅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은 차라리 돈 1,000만 원 더 투자하셔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이 조합원에 또 가입을 하면 그런 혜택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 투자한 비용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하시고 그다음에 서류를 갖추는데도 훨씬 더 용이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신다 그러면 훨씬 더 재천자경 입증하는 것 또는 감면받는 거 이런 게 쉬우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용으로 만드는 방법이나 농지를 돈 되는 부동산으로 잘 관리하는 방법이나 처분하는 여러 가지 방법 등 있지만 오늘은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소개하지 못하고 간단하게 주말체험 영농에 대해서 사업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분들이나 투자하실 분들이 이런 걸 전달해 드렸다는 거. 이거 하나하나의 방법들 세세한 것은 강의나 또는 제 카페나 이런 데 와서 글을 보시면서 좀 더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해서 주말체험용농 농지는 가급적이면 도시근교, 내가 살고 있는 도시근교에서 투자하시고 재촌작용을 하면서 사업용으로 만들고 이왕이면 농업인이 되시고 그 다음에 재촌작용을 하면서 절세와 감면을 받는다면 최고의 투자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모두에서 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가다가 이거는 거기에다가 개발을 해가지고 뭐 건물을 올린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해서 수익형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 월세를 받는 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쓰실 수도 있고 또는 난 그것도 저것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농지연금이라는 것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 주말체험 영농이라는 그거에 국한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돈 되는 농지로 바꾸시는 또 바꿔서 사용하시는 이러한 투자를 하셔서 행복하고 또 노후에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농지 투자법이 바로 주말체험 영농 농지다 하는 것을 전달해 드리고자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은 농지 투자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아는 상식을 조금이라도 나눴다는 하나의 기쁨을 누리고 저도 이만 물러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